민정쌤의 국어 8단원 의견이 있어요. 의견을 알아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정쌤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다들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는 의견이란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글을 읽고 인물의 의견과 그 까닭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글쓴이나 인물이 어떤 대상에게 지니는 생각을 의견이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의견에 대한 까닭이라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난 글의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다들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글쓴이의 의견을 나타낸 글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선생님은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벽에 이웃 사람을 배려하여 저녁 8시 이후에는 소음에 주의합시다. 라는 글이 붙어 있었어요. 이것도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붙은 글을 쓴 사람의 의견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8시 이후에는 소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것을 의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네, 이웃 사람을 배려해야 하니까. 이것이 그 까닭이네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자신의 의견을 나타낸 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글을 들려줄 테니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들어주세요. 본문은 조금 길어서 선생님이 간추려서 들려주겠습니다.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 우리는 지구를 깨끗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회용품은 우리 지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일회용품을 덜 쓰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비닐봉지를 적게 써야 합니다. 비닐봉지는 그냥 두면 없어지는데 50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사거나 담을 때에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나 장바구니를 이용해야 합니다. 둘째, 일회용 컵을 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회용 컵은 간편하지만 낭비하기 쉬워 재료가 되는 나무나 플라스틱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을 더 파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적게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젓가락의 재료인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만들 때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20년쯤 지나야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젓가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일회용품을 덜 써서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잘 들어보았나요? 이 글의 제목은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입니다. 글쓴이가 글 제목을 이렇게 지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소중한 지구의 환경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고 깨끗이 유지하자고 말하려는 것 같지요. 특히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줄이자고 말하고 있는데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회용품을 왜 줄여야 하는지 3개의 문단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네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번호를 붙였었지요. 각각 중심 문장을 생각해 볼까요? 첫째, 비닐봉지를 적게 써야 합니다. 둘째, 일회용 컵을 적게 써야 합니다. 셋째,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적게 써야 합니다. 라는 문장이 각각의 문단의 중심 문장이면서 중심 생각입니다. 이 글의 제목과 이 본문의 3가지 줄여야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네, 맞아요. 사람들에게 일회용품을 덜 쓰고 지구의 환경을 깨끗이 유지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의 의견이 됩니다. 글쓴이의 의견을 알아볼 때는 이렇게 글 제목을 보거나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며 글쓴이의 의견을 짐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두 잘 찾을 수 있었나요? 그럼 한 번 더 해봅시다. 이 글의 제목은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봐요 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봐요.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나와 다르거나 맞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화가 나곤 해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나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발을 구르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기도 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화가 날 때는 말과 행동을 10초 동안만 멈춰요. 10초 동안 멈추면 힘든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지요. 10초 뒤에도 가라앉지 않으면 다시 10초를 세어봐요. 그 다음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를 생각해봐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마음을 되돌려 생각해봐야 해요. 끝으로 화가 난 원인을 해결해요. 자신의 잘못으로 화가 났다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상대에게 화가 났다면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요. 전달할 때는 상대의 마음도 생각하며 전달해야 해요. 화가 났을 때 바로 화를 내버리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무작정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요. 잘 들어보았나요? 이 글을 쓴 글쓴이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글쓴이의 의견을 짐작해 볼 때 글의 제목이나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글쓴이의 의견을 알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 글의 제목은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봐요입니다. 제목으로는 글쓴이의 의견이 무엇인지 조금 알쏭달쏭하지요? 문단의 중심 내용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종종 화가 날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입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나와 있는데 말과 행동을 10초 동안 멈춰요.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생각해봐요. 화가 난 원인을 해결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문단의 중심 내용은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무작정 화를 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요입니다. 이제 글쓴이의 의견을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화가 날 때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화내지 않도록 노력해요입니다. 모두 잘해주었어요. 의견이 나타난 글을 읽을 때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를 깨끗이 가꾸자에서는 우리가 너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화가 날 때는 이렇게 해봐요에서는 화가 나는 순간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마구 화를 내는 것을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 상황을 파악했으면 글쓴이의 의견 중 의견과 까닭을 잘 구분해서 읽어보아요. 의견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생각하며 읽으면 더 좋아요. 무조건 글쓴이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가 글쓴이의 의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꼭 한 번씩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의견이 제시된 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주장하는 글이 대표적인 의견이 제시된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에서는 주장이 곧 의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지구를 살리기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자나 화가 날 때는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같은 것이 바로 주장이자 의견입니다. 또 어떤 글이 있을까요? 바로 제안하는 글이 있어요. 제안하는 글은 주장하는 글과는 달리 부탁하는 글의 유형입니다. 맨 처음 선생님이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던 글, 이웃 사람을 배려하여 저녁 8시 이후에는 소음에 주의합시다 라는 글이 바로 이 제안하는 글입니다. 또 이야기글에서도 의견이 제시되는데 주로 등장인물이 직접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할 때 그것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씨방 7 동무들이 서로 자신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한 것, 그것이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의견을 나타낸 여러 글들을 찾아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난 글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글쓴이의 의견은 글의 제목이나 글의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 알 수 있었어요.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난 글도 주장하는 글, 제안하는 글, 이야기 글 등 다양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보고 아름답고 즐거운 학교를 가꾸기 위한 알림 활동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정말 재밌겠죠? 여러분,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